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6개, 암호화폐, 비만치료제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3.3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된 15일 병의원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홈페이지는 접속이 몰리면서 오전 10시 30분께 잠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서지안입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이어받아서 현재 하락 중입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네, 마찬가지로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살짝 흔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일시적인 어떤 부분이라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 이제 같은 경우에 잠깐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1% 정도 살짝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두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부분인데 큰 사이클로 보면은 20일 주기 사이클, 그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 안착, 살짝 더 빠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한번 이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21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처럼 일시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이라는 것은 21선을 이렇게 깨고 종가상 안착이 되고 다시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이때가 이제 추세 이탈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로 보지 않고 일시 흔들리는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21선이 깨지고 종가상 안착이 안 되면은 이상징후로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성입니다. 사실은 답답하죠.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양시장 다 보시면은 코스피 부분들도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이런 위로도 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는 상방향으로 방향성을 약간 틀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월 한 2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1% 상승에 대한 어떤 여력들이 부족하지만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에서도 21선과 61선 그다음에 주가 이격이 제로면은 이거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위로 크게 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상방의 가능성이 많죠. 다만 좀 더 행보를 하다가 가느냐 현재 조만간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방향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중국 상해 증시 이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지금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2차 상승을 약간 준비를 좀 해주고 있죠. 제가 이제 20일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된다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있으면은 번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하고 같이 연동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선물도 매도, 외국인은 선물도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개인의 매수세를 무시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주포의 방향성이 하방이기 때문에 조금 약세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극적 반전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종합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가 간 종목이 이제 한국 파마란 종목이 좀 있는데, 자, 이 한국 파마 부분들은 현재 뭐 다른 호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진행이 됐는데, 이 관련된 이제 부분 현재 섹터 이제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제약 바이오주 업체가 굉장히 대부분 큰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로 시장이 많이 몰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현재 대화제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마시는 현재 경구용 항암제 이게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2의 HLB가 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24% 정도 좀 진행이 좀 됐죠. 그러니까 뭘 좀 해야 되냐면은 리가캠 바이오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별거 없어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하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그게 어마어마한 거란 겁니다. 전문가가 간호사가 정맥을 찾아서 하는 거하고 피하 아무 이제 지방층에다가 하게 되면은 알아서 퍼지하는 그런 분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화제약은 더 혁신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죠. 경구형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많이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화제약 한번 크게 지금 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이제 보더라도 거의 이제 대부분 이 제약 바이오주 쪽의 흐름들이 강세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펩트론도 이제 마찬가지. 자, 섹타주 쪽으로 보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강세 부분들인데 전통적인 대장주
이제 펩트론 오늘로 크게 올라갔고요. 대화제약은 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비만 치료제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차익 실현 쪽으로 약간 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일부 좀 차익 실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제2의 현재 펩트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벤티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화 횡보하고 오늘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졌습니다. 한번 슈팅이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현재 뭐 치매 관련된 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을 현재 보시면은 이 풍원 정밀이 오늘 뭐 11% 정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풍원 정밀 같은 경우는 5.11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개별적인 움직임이 뭐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시면은 설트룩스가 한 6%.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인공지능 챗봇 관련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늘 선별적으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뭐 솔트룩스 부분들이 약간 뭐 대장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솔트룩스하고 현재 그 가장 유사한 부분들 KT하고 SKT 여기서 어떻게 보면 통신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상당 부분 AI 서비스가 좀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KT의 자회사, KTIS, CS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TCS라는 종목이 좀 있죠. 그래서 IS, CS 같은 개념인데 지역별로만 나눈 겁니다. 요것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보통 20일 주기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런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모습들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도 약간 비슷하게 20일, 60일 수렴이 되고 있죠. 이것도 20일, 60일 수렴 골든크로스의 주가 이익은 제로다. 이때는 변동성이 나오기 좀 쉽기 때문에 오늘 뭐 장이 조금 사실은 약세입니다.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뭐 솔트룩스나 KTCS 선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도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다이내믹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부분이 좀 오늘 조금 선별적으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대형주 쪽은 이제 에너지 넥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이 부분들이 이제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T 다이내믹스 부분들은 방산에 대한 부품주 쪽 관련된 부분이죠. SDX 중공업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데 S&T 다이내믹스도 지금 부품주로서는 지속적으로 8,000원대에서 26,000원 그리고 신고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 관련된 특히 이제 항공 쪽 제외하고는 현대로템, K2 전차, K9 자준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히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방산 엔진, 그리고 소총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큐렉스 바이오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렉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CMO, CDMO 부분들이 가장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가 우리나라의 이런 CMO, CDMO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바이오에도 서부장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큐렉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이와 비슷한 세포 공정의 특별한 어떤 그 분석 기술 라미네스 워시라고 하는 분석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표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큐렉스 바이오 시스템이기 때문에 큐렉스 바이오 시스템도 이 박스권 돌파를 지금 시도하면서 바이오의 어떤 섹터들이 점점 확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바이오 소부장 또는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 뭐 건강 보조 식품 이쪽으로 전방위적인 확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세에 있습니다. 실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육계, 암호화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쪽 섹터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방산 관련입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북러 조약을 기반으로 러시아가 북한군의 3,000명의 부대를 편성 중이다라는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비만 치료제 올라왔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는데요. 인기가 상당해서 이제 예약을 해도 내가 언제 맞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자, 오늘 장은 하락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바닥에서 탈출하지 못한 종목이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평가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만은 AI의 성장성 의문 때문에 네카오가 현재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AI의 어떤 성장 동력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카카오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메타버스 쪽,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쪽으로 방향성을 포커싱을 거의 맞추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성장 동력이 되지는 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서는 AI에 대한 성장성을 약간 높게 보고 하이퍼클로바 X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를 좀 했는데 주로 검색을 보완하는 또는 네이버 쇼핑몰 어떻게 보면은 하고 연관이 되는 광고 검색,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도 광고 페이지 자동 생성 이쪽 관련해서만 거의 이제 발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AI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서 ADAT 인공지능도 있고
굉장히 많이 좀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뭐 인공지능 콜센터 보시면 이용하시면 답답하죠. 아직까지는 국내에 대한 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게 인공지능 서비스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게 한국어에 이제 특화된 그런 검색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MS나 오픈 AI사, 그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검색 엔진,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유일하게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한국어 특화 버전, 그러니까 현재 인공지능의 어떤 기반을 뒀을 때 한국어의 어떤 버전 자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국내적인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보다 더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 보편성, 확장성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더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현재 AI의 어떤 성장성, 어떤 개발 속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답답하리만큼 느린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역회된 숄더, 쌍바닥형 역회된 숄더가 살짝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전쟁 시 군사 원조 푸틴 북로 조약 비준 절차 법안 제출.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동 개입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여기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공으로 좀 나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자동 저입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뒷배를 믿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버액션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략적으로 북한 무인기가 거의 이제 자작극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내부 체계의 결속, 내부가 거의 붕괴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강도 쪽 현재 그 홍수가 난 거 아시죠? 신우주 쪽 홍수가 나는데 대부분 여기가 자강도 쪽이 군사 기지입니다. 창고 그 군산 산업 복합 단지인데 그 일대가 거의 수몰됐기 때문에 러시아에 납품할 그런 부분에 막강한 차질이 이제 빚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친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은 뭐 마이 프렌드 하면서 우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도 뭐 뉴스 나왔지만은 김정은은 남한이 컨트롤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현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체제 변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트럼프 정권 때는 분명히 있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관련된 부분에서 S&T 다이내믹스가 이제 크게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을 보셨는데 SS 엔진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방용 엔진을 주로 만든 건데 특수 사업으로는 방위 산업용으로 엔진을 만드는 그런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또 시총이 가볍고 그런 어떤 속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SS 엔진을 우리가 바라보시는 게 좋다.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쪽으로는 탄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시스템이나 뭐 L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 종목은 주 단위 시총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출시가 되는 위고비 공급가는 이제 37만 원인데 실제 이제 소비자가는 뭐 80, 90, 뭐 10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날부터 이제 폭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그 비만이 지금 단순하게 어떤 몸 건강 관리 어떤 상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또 현재 식생활 습관에서 진행이 되는 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비만을 이제 병으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살이 쪘다 하면은 어째요?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야 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을 복용해야 돼. 근데 약은 복용하면은 이거는 요요 현상이기 때문에 평생 복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속설하고 거의 같다. 그러니까 대단한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노화 자체도 질병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늙는 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천재적인 마케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뚱뚱하다 하면 병에 걸리셨네요. 약 드셔야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당뇨병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평생 복용, 평생 어떻게 뭐 매달 100만 원씩 지출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개념이 좀 되고 이쪽 관련해서 이제 블루엠텍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전문의약품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뭐 전체 어떤 그 흐름으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탄력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련된 종목 블루엠텍 유통 쪽의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발 D램 지각 변동 10년 내 상관 과점을 깨진다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만 유일하게 현재 상강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CSMT에서 D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비약적으로 물론 약간의 그 첨단 그런 기술이 아니라 버금가는 부분이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해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견제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은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도전 또 한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위기도 지금 반도체 호황 산업에서도 일부는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덤핑 공세 물론 이제 저가 사양이 되겠죠. 덤핑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D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최근에 폭락하고 있는 것도 이와 이제 무관하지는 않고 있고요. 반면에 HBM은 천정부지로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 양극화 현상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자, 국내 시장 오늘 하락세인데다가 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그런 여파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거 반도체 어떻게 되는 건가, 봄이 오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CXL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약간 눈치를 현재 채실 겁니다. 컴퓨터를 연결하는 초고속 링크 뭘 연결하고 교환, 익스체인지 하는구나 딱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CPU와 GPU가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D램이 있죠. 이걸 상호 이제 호환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입력 단자, 출력 단자. 입력 단자는 키보드고 출력 단자는 디스플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계속해서 오가는. 근데 이게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쓴다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보다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또 호환 속도 이런 것들은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확장성 면에서는 굉장히 크다. 시장의 반응은 아직 크지 않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XL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생태계가 약간 위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중심이 데이터로 점점 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데이터 중심의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CXL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CXL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메모리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별도로 GPU가 이렇게 수행을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려면은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는 어디서 가느냐? 이걸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목 현상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PU하고 GPU 어떤 체계 부분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병목의 현상이 더 심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쉽게 CPU, GPU 쪽으로 필요한 때로 바로 이것이 중심이 돼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말 그대로 이걸 표시하면 요거의 개념이 되죠. CPU 1, 2, 3, 4인데 각각 현재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CXL의 초기 단계는 여기서만 호환이 좀 되는 그런 체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어떤 부분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익스체인지 스위치 역할을 해서 서로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개념이 약간 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CXL에 대해 전망을 보시면은 시장이 현재 내년부터 이제 개화되는 그런 CXL의 어떤 시리즈가 굉장히 2.0, 3.0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본격화되는 과정들이 현재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은 여기에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이게 이제 메모리가 좀 있죠. 근데 메모리가 있는데 스위칭 역할을 한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것인가 이쪽으로 보낼 것인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현재 여기서 교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1대1 다이렉트밖에 되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이 돼서 나는 이 CPU로 보낸다, GPU로 보낸다,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준다. 메모리의 어떤 중심의 어떤 체계가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의 메모리의 어떤 중심에서 CPU, GPU, 그다음에 여러 가지 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의 어떤 그 반도체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메모리 중심의 이제 반도체, 예전에는 뭐냐요? CPU, GPU 중심으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메모리가 중심이 돼서 주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통제 CPU나 GPU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 어떤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CPU의 인텔의 시대에서 GPU의 엔비디아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시대가 영원히 될 것 같으냐, 그렇지는 않고 디램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조만간 펼쳐진다. 조만간은 아니고요. 뭐 한 3년, 5년 이런 어떤 메모리 중심의 시스템 어떤 반도체 체계가 활성화되면은 제2의 엔비디아가 디램에서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삼성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느냐 되겠지만은, 지금은 GPU 시대인데 메모리 시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메모리가 왕인 시대가 펼쳐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기능은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메모리를 구성할 것이냐. CPU가 있으면은 중요한 어떤 데이터는 익스체인지, CXL 개념으로 계속 초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디램을 배치한다. 자주 쓴 데이터에 대해서는 호환을 해서 병목 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의 모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GDDR이고요. 요거는 CXL 개념의 그런 초고속 인터넷 어떤 부분들을 현재 연결 장치를 담당한 디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품 내부를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연결 단자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디램이 쫙 깔려 있어요, 병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보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품의 뚜껑은 이렇게 좀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 기반의 디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워낙 그 HBM, 수직으로 쌓는 HBM이 대세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뭐 확장성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가속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예,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디램, 뚜껑 개념 보시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CXL 기반의 이제 PNM,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 근처에 두고 모든 것을 컨트롤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HBM하고 약간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어떤 부분들은 GPU, 그다음에 디램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접하게 두고 있고, 이걸 수직으로 증착하는 것이 이제 HBM이고, 그다음에 CXL은 스위치 역할을 해주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근처에 두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프로세싱 니어 메모링이 사실상 CXL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PNM은 거의 CXL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는 CXL이었습니다. 이 메모리 확장과 또 효율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제 머릿속에 CXL 하면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 과연 전문가님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특징적으로 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현재 엑시콘하고 네오셈 두 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엑시콘과 네오셈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HBM이나 유리기판 뭐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엑시콘이라는 종목은 CXL 기반 테스트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D램, 뭐 CXL도 D램이잖아요. 그 D램에 대한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가 CXL에 들어가는 어떤 D램을 테스트를 하면은 그게 이제 CXL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르게 분류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면은 그게 테스트 어떤 업체의 어떤 CXL의 개념이기 때문에 엑시콘은 테스트기 CXL 1.0 테스트 개발 완료를 했고 CXL 2.0도 개발 중에 있다. CXL 기술이 점점 현재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엑시콘이 소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CXL 2.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 초도 출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양대 산맥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차트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엑시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를 또 상용화한 바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두 종목 다 사실 CXL 쪽에서는 워낙 탄탄한 기업들인데 전문가님은 예. 어떤 기업 골라주셨을까요? 네, 네오셈입니다. 네. 예. 자, 네오셈을 고른 부분들은 후공정 검사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다 갖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일반 메모리 테스트부터 SSD, 초고속 저장 장치 SSD 이 부분들도 테스트 어떤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PCI 익스프레스 5.0 SS 테스트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CXL은 그 교환 스위칭을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 PCI 익스프레스 고속으로 컴퓨터하고 주변 연결을 하는 이런 연결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별도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CXL 개념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PCI 익스프레스 부분들이 여기 연결 단자였죠. 초고속으로 병렬 연결을 D램하고 컴퓨터 주변 장치하고 메인 장치하고 연결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SSD에 대한 테스트를 최초로 생산했기 때문에 네오셈이 이쪽 부분에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네오셈이었습니다. 세계 유일 양산 장비가 또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가 약세지만 그럼에도 저희 반도체 힘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종목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파묘라는 영화인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파두라고 합니다. 짐작했습니다. 예. 자, 이 종목 파두를 보겠습니다. 자, 파두를 보시면은 이제 왜 이 회사가 CXL 관련된 거냐면은 파두에 대한 자회사 이음이라는 회사에서 CXL의 칩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SS 이제 컨트롤러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체인지 링크는 데이터를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교환수 역할을 한다겠죠.
봐서 SSD 저장 장치에서도 그 안에 컨트롤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과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SSD 컨트롤러 분야가 에서도 연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왜 CXL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있냐면은 CXL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거대 언어 모델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는 그런 물량전 전력은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대 언어보다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SLM의 모델,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닌 스몰 랭귀지 모델에 대한 소형 언어 모델에도 적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CXL에 대한 개념이 확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 SSD 구조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랜드 플래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D램 보조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컨트롤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랜드 플래시에 있는 그런 부분에 이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상 CXL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SD 또 컨트롤러 이거는 모두 다 전체적으로 현재 이 인공지능도 있지만은 CXL의 개념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연구 개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SSD 이제 컨트롤러 랜드 플래시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컨트롤해서 CPU하고 이렇게 보내죠. 인터페이스죠. 여기 연결할 링크는 PCI 익스프레스. 요걸 익스체인지하는 것은 CXL 이렇게 되기 때문에 PCI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PCI 익스프레스하고 CXL은 같이 결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SSD 컨트롤러 연구 개발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연구 자산 또는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자회사 이음에서 개발한 이제 CXL 이제 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현재 SML 구동 개념 이런 개념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거대 소형 언어 모델 이걸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걸 대장주로 현재 삼았습니다. 자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차트는 이 침체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약간은 수급이 이제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인데 2만 원이 좀 있죠. 근데 2만 원 있는데 손절가는 현재 18,000원. 그다음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목표가 부분들은 28,000원에서 살짝 위쪽 3만 원 정도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머니 파두 매수가는 금일 종가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로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AI, 방산,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CXL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파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 만나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